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철도의 도시로 널리 알려진 의왕시는 예로부터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의왕시는 또 백운호수로도 유명한데요. 시 면적의 83%가 그린벨트로 자연 친화적이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활기찬 도시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은 교통과 주거, 휴식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의왕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재 의왕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병권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의왕시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동영상을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의왕 ICD, 즉 내륙 컨테이너 기지입니다. 육지 속 항만이라고도 불리는 이 내륙 컨테이너 기지는 약 75만 제곱미터, 화물차와 철도를 이용해 연간 137만 TEU 규모의 컨테이너를 처리합니다. 이는 수도권 산업물류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의왕 ICD는 국가의 핵심 물류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왕시가 그만큼 교통의 요지인 셈인데 정작 의왕시 내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철역이 의왕역 한 곳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의왕시에는 의왕역 지금 항라에 전철역이 있는데 지금 그 의왕 철도 전문대도 있고 앞으로 GTS C 노선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수원역이나 저 안산 다른 지역으로 가기에는 지하철역이 하나밖에 없어서 많이 불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철도 교통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또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까지 복선 전철이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해 8월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왕시 내에는 모두 4개의 전철역이 추가로 생겨 기존의 남북 방향뿐 아니라 동서 방향의 전철 이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수도권 교통혁명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광역 고속철도 GTX-C 노선도 의왕역에 정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 강남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의왕역에는 대형 환승센터가 건립돼 역세권 개발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의왕시가 화물뿐 아니라 여객철도에서도 명실상부한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저희 의왕시에서는 지하철역 추가 설치가 오래된 주민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 3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한 29년부터는 기존의 1개 노선을 포함해서 총 4개 노선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좀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청계산과 모락산 자락 사이에 만들어진 인공호인 백운호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주변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호수 주변에 조성된 백운밸리는 그린벨트 약 100만 제곱미터가 해제된 곳에 4,000세대의 주거단지가 만들어져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호수 주변에는 데크길도 만들어져 추운 날씨 평일인데도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공기가 좋고 편하게 길을 편하게 해놓아서 그래서 이제 걷는 길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커피도 이제 이쪽에 많이 이용을 해요. 안양 시내보다는 여기가 이제 한적하고 공기가 좋고 하니까 친구들끼리 앉아서 얘기하기도 좋고 그런 곳이 많아서. 가끔 나오는데요. 이 호수 한 바퀴를 돌면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가끔 시간 될 때마다 나옵니다. 의왕시 그린벨트 면적은 전체 시 면적의 약 83%.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그린벨트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의왕과 군포, 안산시가 겹치는 왕송호수 일대를 3기 신도시 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의왕시는 왕송호수 일대가 숲과 호수 등 자연환경이 뛰어난 친환경 신도시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모락산 자락의 오전동과 왕곡동 일대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산과 하천이 많아 개발 자연국을 해제하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시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25만의 수도권 남부 자족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연과 더불어 시민들이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 되어갈 가능성이 충분한 곳이라고 자신합니다. 전통적으로 철도와 도로 등 육상교통의 요충지였던 의왕시. 오랫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뛰어난 자연환경까지 갖추고 있던 지역에 대형 공공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의왕시가 수도권의 명품 자족도시로 성장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시장님. 의왕시라고 하면은 수도권에서 자연 환경이 네. 빼어난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백운호수가 가장 유명합니다. 네. 백운호수 어떤 곳입니까? 네, 우리 의왕시는 이제 지도를 펼쳐보면은 수도권의 한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연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청계산, 백운산, 모락산 등 6개의 산이 있고 그리고 왕곡천, 하객천 등 30개의 수많은 하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백운호수와 왕송호수는 정말 유명한 호수이기도 합니다. 백운호수는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호수인데 맛집과 그리고 카페가 질비해 있고 특히 호수 위에는 연인들이 함께 타는 오리배로도 유명합니다. 이 백운호수 인근에 최근에 약 4,000세대 이상의 백운밸리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됐고 또 바로 옆에 롯데 프리미엄 대규모의 롯데몰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는 발화산 휴양림이 있어가지고 우리 수도권 시민들이 1박을 하면서 쉬어가는 아주 좋은 곳이 또 조성이 됐습니다. 또 청계사라는 천년고차 아래 이 사찰이 있는데 우리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우담바라가 2000년도에 청계사에서 피었답니다. 그래서 더욱 유명해지는 사찰인데 우리 시민들 이곳에 오셔가지고 쉬어가면서 힐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 예. 백운호수 설명 잘 들었는데 저도 백운호수에 네. 가보긴 했습니다. 아주 멋지고 또 조용하고 호수가 주는 편안함을 느낄 수 네. 있었는데요. 이 백운호수의 이 생태 탐방로가 큰 인기를 끌고 네.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둘레 길이 그리고 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찾고 계신가요?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 백운호수 이제 주변에 식사를 하고도 마땅히 산책할 만한 것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백운호수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산책할 수 있는 생태 탐방로 약 3km 정도 구간이 됩니다. 네. 이것을 조성했는데 수도권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인근의 주민들이 이제 운동도 하고 특히 주말에는 또 수도권 이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호수도 보고 이렇게 힐링하는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백운호수에 또 올해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네.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전체 규모가 60만 제곱미터가 넘는다고 네. 하는데 제가 이 찾아보니까 이 백운호수의 크기가 한 32만 제곱미터. 네, 약 10만 평 정도 됩니다. 예. 일산의 호수 공원보다 네. 조금 그 네. 비슷한 크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호수만한 공원을 새로 추가로 조성하신다는 건가요? 네. 어떤 계획이 어떤 겁니까? 네. 우리 백운호수도 옛날에 보면은 이제 주변에 보면은 전답도 많고 피니라수도 많고 나대지도 굉장히 많았었고 약간 어지러운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곳을 저희들이 쭉 정비해서 대규모의 호수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의왕시에서 무민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무민이라고 하면은 핀란드의 유명한 캐릭터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네. 유명한 캐릭터인데 무민공원을 조성해가지고 특히 주말에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굉장히 노니는 좋은 장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이 백운호수 공원을 이제 대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한 2년, 3년 동안에 거쳐가지고 일단 수변 공연장도 만들고 대규모 잔디구장도 만들고 야생화단지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한 4월쯤에 이제 개방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쭉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호수 안에 음악 분수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동탄의 호수공원에 가면은 루나쇼라고 이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런 이제 음악 이 분수 쇼도 이제 이렇게 이 연출을 하고 해서 수도권의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음악 분수는 언제 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이제 계획을 잡고 그 전에 이제 호수 주변을 다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음악 분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원을 먼저 정비한 네. 다음에 조성하고 난 뒤에 네. 음악 분수를 만드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국토도시실장까지 역임하셨는데요.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의왕시의 이런 이 자연경관 활용계획, 이 공원 조성이나 이런 전반적인 이런 정책들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그 백운호수는 당초에 그 농업용수를 공급했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변화돼서 그 기능이 다했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 그 시민 휴양 시설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시민에게 유용한 기능들을 이제 보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수가 가지고 있는 잠재 가치를 잘 살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호수 주변은 그 개발 제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린벨트였는데 이 지역이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혹은 수도권의 유용한 형태의 용도로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백운밸리가 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와 같은 이제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개발 과정에서도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그 바라산의 녹지축 그리고 또 어떤 실개천 이런 그 어떤 전통적인 그 녹지 환경을 제대로 보존해 가면서 개발을 추진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호수 안팎에 그 이제 보행 데크하고 또 생태 탐방로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서 실제로 시민들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지 않는 녹지를 조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백운호수 주변은 개발과 보전이 적절히 조화되는 지속 가능하면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러한 형태의 토지 이용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의왕시의 이 도시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이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의왕의 이 오전 왕곡동 일대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네,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도권에는 그 주택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수도권에는 항상 시기에 따라서 주택 공급 불안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시민들에게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적인 정책 목표로 두고 추진을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특히 주택 정책만 보면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 이런 것들은 주거복지 정책에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때마침 아마 정부에서도 여러 개 개발 부지를 놓고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개발 규모라든지 또 개발 시기라든지 또는 개발의 속도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하신 의왕의 오전동과 왕곡동이 우수한 입지로 평가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역에 약 1만 4천호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공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생활 여건이라든지 교통 인프라도 개선이 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과 연계가 된다면 명품 자족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신도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의왕의 오전 왕곡동은 의왕시도 그동안 개발을 추진하던 곳입니다. 네. 그리고 입주 규모가 14,000호면 이게 적지 않은 규모고 거의 미니 신도시급인데요. 어떻게 구체적인 개발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번 지난해 11월 5일 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신규 공공주택 확대 방안으로 공공주택지구로
4군데를 지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의 서초구, 경기도의 고양시, 의정부시, 그리고 우리 의왕시 이 4곳이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의왕시는 오전동에 오메기 마을이라는 이제 자연보라가 있거든요. 그게 포함이 됐고, 그리고 왕곡동 일대가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로서는 당연히 적극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왕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린벨트가 시 전체 면적의 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57만 평 규모가 전부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고 했던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57만 평 규모의 부지에 1만 이제 4천 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이곳에는 오전천, 왕곡천, 왕림천 등 이제 친수 공간이 하천이 이제 친수 공간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천을 잘 살리면은 굉장히 좋은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왕곡 이 오전 지구에 우리 의왕시가 위례 과천 이제 이 선이 경전철 노선이 있는데 이걸 우리 의왕시로 이렇게 연장하는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전 왕곡 지구를 또 관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앞으로 한 3만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새롭게 이렇게 증가가 되면은 철도 구축망 계획에도 굉장히 좋은 이제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14,000호 규모면은 이 한 세대에 한 2.5명 잡으면 3만 5천 명 안팎. 될 겁니다. 이렇게 인구가 또 3, 4만 명이 유입이 된다면은 또 양질의 일자리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오전 이 왕곡 지구에 의료 바이오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 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발표를 할 때 제가 의왕시장으로서 특별히 장관께 이제 건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단순히 이제 주거단지만 조성할 게 아니라 우리 의왕시를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이것에 첨단 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해달라. 그래서 복합적으로 개발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은 이것에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의왕시가 굉장히 좋은 환경, 자연의 도시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 일자리, 그 첨단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또 기업 유치가 이 관건으로 보이는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그 전략이 있으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파트만 이렇게 잔뜩 만들어 놓으면은 베드타운으로 전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도 이렇게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이렇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왕시가 그동안에 굉장히 기업하기 위한 어려운 도시, 가밀 억제권역이고 그린벨트도 많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포일 이 숲속마을을 조성할 때 그곳에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인도권 IT밸리, 농협 IT 전산센터, 그리고 에이스 청계타워라는 지식산업센터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 유치를 할 때, 기업들을 유치를 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에서 어떤 지원 정책을 썼냐면은 일단 그 기업들이 그 분양을 받을 때 이 특례 이제 보증을 써가지고 15권까지 이렇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드렸고 그리고 이 대출 이자를 기본적으로 시에서 도와줘봐야 뭐 1.5%, 2% 이 정도 했는데 우리 의왕시에서 3%, 3.5%까지 대출 이자를 차익을 보전해 드렸습니다. 3%포인트. 예, 3%포인트.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그때 당시에 4%, 4.5%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추가로 이제 부담되는 게 1%, 뭐 1.5%밖에 안 되잖아요. 시에서 2.5%나 3%포인트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우리 의왕시의 첫 번째 산업단지인 이제 우리 의왕 테크노파크를 조성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조성할 때도 그 부지를 아주 저렴하게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기업들이 와서 지금 현재는 700개의 기업과 2,000명 이상, 2,7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상조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됐는데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비춰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제 땅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중요하고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금융 비용 같은 금융 것을 지원. 시에서 네. 또 지원해주고 네. 각종 혜택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의왕시가 이제 그동안 도시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그 시에 네. 비해서는 조금 속도가 느리다. 이런 평가도 있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제가 2010년도부터 민선 5기 시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의왕시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가 약 89% 정도에 해당이 돼가지고 그린벨트가 많다는 것은 개발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구조잖아요. 개발하지 마라. 개발 제한 구역이 많다 보니까는 굉장히 개발이 어려웠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 발전이 정체됐고 수도권의 중심부에 입지해 있으면서도 낙후된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 출신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면서 특히 우리 의왕시에 좋은 자연 환경과 잘 조화로운 친환경 도시 개발을 하면은 이게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좋은 명품 도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전략으로 이렇게 도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이 벽온밸리, 두 번째로 장안지구, 산업단지 이런 사업들을 했고 나중에는 LH 공사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오람지구라든가 고첨지구, 촛병지구 이런 사업들을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89%였는데 지금은 이제 83%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왕시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6번째, 전국 228개의 네. 시군구가 있는데 네. 우리가 6번째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시장님께서 이제 또 과거 공직에 계실 때 국토교통부에 계셨던 이 경험이 또 단체장 하시는데 아주 그 중요한 작용을 했겠네요. 네, 중앙부처 이제 경험도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저희가 가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많은 요청을 하면은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것도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네, 시장님. 그런데 이 개발 제한 구역, 이 그린벨트가 시 전체 면적의 83%, 네. 지금은 네. 83인데 네. 과거에는 이제 89%였고요. 일부 해제된 결과로 약간의 이제 개발을 조금 촉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율이 현재 83%면 이 비중으로 보면 현재 이제 더 이상 개발할 땅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비중이 83%가 시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현재로서 이게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이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는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가 하남시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의왕시. 세 번째가 이제 과천시였거든요. 이 세 개 도시 다 전부 다 92%대 시 전체 면적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92%대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겠군요.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전까지 그랬습니다. 네. 그랬던 것인데 그 이후로 하남시의 경우를 보면은 미사 신도시를 만들면서 약 160만 평 규모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습니다. 교산 신도시를 만들면서 약 200만 평 규모로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냥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200만 제곱미터 아닙니다. 평으로.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썼던 게 그러면 이제 곱하기 3.3을 하면은 600만 제곱미터. 600만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그린벨트를 이제 해제를 해서 그때 당시에 92% 했던 것이 지금은 72%까지 약 20%가 20%포인트가 그렇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천시도 그 뒤로 이제 뭐 상기 신도시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78%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의왕시는 이제 83%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왕시가 전국에서 그린벨트 비율이 가장 높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우리 의왕시는 산이 많고 산이 6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천도 많고 그리고 호수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남시처럼 이렇게 뭐 평면적으로 대규모로 그린벨트 해제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제 조그맣게 뭐 5만 평, 6만 평, 네. 10만 평, 이제 지금까지 가장 컸던 게 백원밸리가 29만 평 정도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 해제가 돼가지고 83%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3기 신도시 의왕, 군포, 안산 3기 신도시가 한 3년 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3기 신도시의 대상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지역 중에서 우리 의왕시가 약 70만 평에 이제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정부가 발표한 이 오전 왕곡지구가 57만 평 규모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의왕시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2개가 포함이 될 텐데 이 2개가 금년 이제 하순에 그리고 한 1년 반이나 2년 뒤에 또 다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겁니다. 그때 되면은 아마도 그린벨트 비율이 76%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의왕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풀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왕시는 기본적으로 산이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60% 밑으로 이제 풀기가 힘들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적당히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자연환경까지 고려해서 친환경 쪽으로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 규모의 그린벨트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 친환경 도시로 만드는 게 더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의왕시는 물론이고 이 거의 모든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이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남시 그리고 과천 의왕시의 이 그린벨트 해제 역사를 우리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이 그린벨트는 또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수도권의 이 무차별적인 확장을 막는 또 제도의 그런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개발만이 해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변천. 네, 예, 맞습니다. 도시 개발이라는 게 이제 시민의 뜻이라든지 지자체의 의지에 의해서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그린벨트의 경우에는 그 생각보다 정교하게 개발 절차가 관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겠고요. 그린벨트가 1971년에서 한 77년까지 이제 수도권에 지정이 됐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는 14개가 지정이 됐었는데 네. 지정 당시에는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 도시가 바깥으로 무한정 확장되는 것도 막고 그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도 보존하고 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도시 주변의 어떤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 가치는 매우 중요하고 또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1990년대 말 그러니까 지정 후에 한 3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개발과 보존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아주 첨예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1998년에 그 나름대로 판결하면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또 해제, 그 매수 청구 이런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소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른바 권고가 있었고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법률도 만들어지고 지침도 만들어졌는데 때마침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을 하면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어라라고 이제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소의 정치적 결단을 내리셨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개선 과제를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그 핵심적인 것이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 이제 환경 평가를 거쳐서 풀꽃을 결정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제 지역을 설정을 할 때 그 환경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왕시에 이렇게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이 많은 이유. 그래서 지금 비중이 아마 전국에서 의왕시가 가장 높다. 네. 물론 뭐 산이 많아서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린벨트 자체를 지정을 할 때는 의왕시, 하남시 하는 그 개별 도시 단위로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권역 자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트를 지정한 거죠. 큰 벨트. 그래서 수도권에는
넓게 보면은 그 폭이 22km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폭 안에 들어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의 면적이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산이 많냐 또는 우량 농지가 많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벨트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남, 의왕, 과천 이 지역들이 초기 단계에 그린벨트가 행정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 자연 환경 보존과 네. 개발 이 동시에 하는 게 마치 두 마리 토끼를 네. 잡는 일인데 쉽지 않은 과제이에요. 네. 시장께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완성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서 이제 추진하는데 첫 번째는 백원밸리 사업, 두 번째는 장안지구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백원밸리와 장안지구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백원밸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백원호수 뒤편에 약 29만 평의 규모의 약 4,0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에 이제 개발할 때 기본적인 컨셉은 친환경 개발이 돼야 된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항상 이것은 계획을 잘 만들어야 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승인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단지 내에 4개의 소하천이 있었는데 그런 북골천, 발화천 등 4개의 소하천을 그대로 다 살리고 그리고 밀도도 보통 LH가 사업할 때는 평균 180%의 용적률이 됩니다. 최근은 200%까지 올리던데요. 그런데 우리 백원밸리 경우는 143%의 용적률로 아주 저밀도로 개발했습니다. 예. 층고도 16층. 네, 저도 가봤는데 네, 그렇게 그렇죠. 아주 높다기보다는 네. 좀 약간 이 평안한 느낌을 네, 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백원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바로 인근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 최근에 수도권의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잘 했다고 해서 2022년도에 대한민국 국토대정이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인데요. 여기서 우리 왕시가 국무총리상, 이 백원밸리 도시개발 잘했다고 해서 총리상까지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곡동 지역의 장안지구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여기는 약 8만 평 규모의 1,800세대의 주거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바로 인근에 부곡 슈퍼센터도 함께 조성하고 청소년 문화집도 함께 조성해가지고 부곡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껏 올렸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특히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이 두 곳을 분양을 할 때 우리 의왕 시민들에게 100% 우선 분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 모두 혜택을 줬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앞에서 이제 그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첨단 그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의왕시에는 의왕 테크노파크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의왕 오전지구에 또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지금 포일동에 네, 그렇습니다. 포일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포일 이 단지는 잘 조성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우리 의왕시의 첫 번째 이제 산업단지가 이제 부곡동에 있는 의왕 테크노파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산업단지가 포일동에 포일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요. 약 6만 평 규모의 부지에 이렇게 이 첨단 기업들, 의료, 바이오, IT, 4차 산업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끝나면 금년 하반기부터 그린벨트 해제 등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포일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인근에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돼서 첨단 산업벨트가 조성이 되고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첨단 산업단지 개발, 이런 그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시의 이제 자족 기능이 강화돼야 하고 또 필수적인 부분이 교통 여건인데요.
인구 유입과 이런 자족 기능 강화에 교통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며 지금 현재 보시기에 의왕시의 교통 여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망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거주 환경 이런 것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통상 1터, 3터, 놀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조성되어야지 자족 기능이 강화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왕시 같은 경우는 도시의 구조 자체가 길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교통망 구축이 갖는 의미가 네.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도 교통망이 잘 되어야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기존 교통망이 지금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에 더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철도망 그리고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획이 필요한 그런 예. 철도망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네. 의왕시가 이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네. 철도망 확충이죠. 네, 맞습니다. 방금 우리 유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왕시는 광역 도로망은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광역 철도망이 굉장히 미흡해서 지금 국철 1호선 의왕역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은 지하철역을 빨리 유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왕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현재 4개의 철도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권 동탄선인데요. 인도권 동탄선은 인도권역을 출발해서 가칭 개원 예대역, 오전역, 의왕시청역을 우리 의왕시 구간을 거쳐서 수원과 이 화성의 동탄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현재 상당히 좀 진행이 됐고 작년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흥 올고대에서 판교가는 올고 판교선이 우리 의왕시의 청계 백운호수역을 지나게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작년 8월 달에 착공식을 갖고 현재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GTX C 노선이 우리 의왕역을 이제 경유해 가는데요. 이것 또한 작년 1월 달에 착공식은 했는데 아직 이 본격적인 공사는 금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유래과천선, 유래신도시에서 과천까지, 과천 정부청사역까지 오는 이 노선이 현재 확정이 돼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서 본격적인 사업 발표에 마련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노선을 인도권, 안양의 인도권역을 지나가지고 우리 의왕시의 내손 이동 그리고 백운호수 오매기를 지나가지고 의왕시청역 그리고 의왕역까지 연장한 이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은 철도역이 단 네. 한 곳인데 네. 지금 현재 4개의 노선이 네. 의왕을 이제 네. 사통팔달로 연결하게 되겠군요. 네. 물론 시간이 뭐 좀 네. 많이 걸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계획도로 다 된다 그러면은 지금 1개에서 한 8개까지 여기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도시개발 그리고 네. 교통 여건 개선 이런 성과들 모두 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네. 개선하는 중요한 요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요즘에는 교육의 중요성도 네. 또 삶의 질에서 이 빼놓을 수가 없는 네. 부분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교육 정책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제 교육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자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왕시는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의 변방도시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노후화된 교육시설을 개선했고 그리고 학교의 인조잔디구장,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 영재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의왕시 관내에 4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다 모두 기숙사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의왕시가 또 여러 가지 뭐 수학 클링 센터라든가 그리고 진로 진학 상담센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에 대한 시장님의 이런 관심의 결과가 경기도 최초라는 어떤 수식어가 달린 결과를 낸 게 있는데 네. 수학 클리닉 센터라고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어떤 곳입니까? 네,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목이 수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학을 이제 어렵게 생각해주고 수학을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수학을 좀 더 재미있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수학 클링 센터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작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직 이 수학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과 1대1로 상담을 해서 공부는 수학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교구제를 이용해 가지고 체험을 하면서 수학의 원리를 터득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1대1로 만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뭐 유명 좋은 강사가 의왕시로 오는 겁니까? 네. 그 전국의 수학교사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의왕시가 MOU를 체결했어요. 네. 그래서 현직 교사들이 주말이라든가 방과후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같이 병행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분들 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 수건 사업을 네. 해결했다라고도 들었는데 백운 호수에 초중 통합 학교가 네. 작년에 착공을 했다는데 네.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의왕 시민들의 이제 오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백운밸리 아까 말씀드린 이 백운밸리에 약 4,000세대의 주거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여기에 초등학교 하나 만들어지고 중학교는 설립 요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때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학부모들도 지속적으로 중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가 경기도 교육청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특히 재작년 3월 달에 제가 임태희 교육감님하고 정책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가 학교 부지도 내놓고 건물까지 지어서 드리겠다라고 해서 제가 내가지고 그게 오케이를 받았고 그래서 그 물살을 타고 작년 10월 달에 착공식을 갖고 내년 3월 달 개교 목표로 현재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백운밸리를 가봤는데 학교 공사 현장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있고 그동안은 네. 이 중학교가 없어서 이 4,000세대 주민들 네. 특히 그 중학교 학생들, 학생들 네. 큰 불편을 겪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도 이 호응이 좋다고 들었는데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아마 이제 노인복지는 뭐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의왕시가 전국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 전국 최초의 노인 건강센터, 그리고 전국의 최대 규모의 최신 시설인 노인 전용 목욕탕도 2개나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일자리 사업을 기존에 민선 7기 때 1,800개 있는데 2배 정도 늘려가지고 금년도에는 약 3,500개 정도의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도 있고 소득도 일정한 보장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를 타고 내리실 때 이것을 분기에 5만 원, 연간 20만 원까지 그것을 사용료를 보존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께 매달 10만 원권의 복지카드를 노인 건강 다기 사업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카드를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식당에 가셔가지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리고 고기도 사드시고 제과제빵도 사드시고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들들보다 낫다라는 이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그럼 20만 원이 지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분이 계시면 이제 20만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네.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도움이 전국에서 될 것 최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이제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교수님 이 국토 도시 전문가로서 이 의왕시가 이제 그린벨트라는 이 한계 속에서 지금 성장, 개발도 하고 있고 또 자연 친화적인 발전도 하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의왕시의 이런 전체적인 구상에 대한 어떤
보완점은 뭐가 있을지, 또 어떤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될지 종합적으로 한 말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예, 결국은 이제 도시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시민의 복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의왕시에서 제시를 하신 그 다양한 정책 사례들은 그 지역 복지 정책에 있어서 의왕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교육행정은 그 지방행정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나서서, 그리고 또 교육당국과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중심에 두고 행정을 해 나가는 모습은 매우 그 고무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도시개발, 이와 같은 그 하드웨어 구축은 기본이고, 교육, 보육,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이와 같은 그 형평성 차원에서의 노력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의왕시는 말씀하신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의 활용 문제를 비롯해서 중앙 정부하고의 협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그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드웨어가 원활하게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복지 수요를 굉장히 적극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서 찾아내고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역량 또한 가지고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매우 그 고무적인 그 시행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올 한 해도 네. 매우 바쁘실 것 네. 같은데 끝으로 그 의왕 시민들과 인사이드 경인 시청자들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KBS 인사이드 경인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가까운 이웃과 함께 정말 우리 명절을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 친화적이면서 성장하는 활기찬 도시 의왕시가 교통 여건 개선과 다양한 복지 정책으로 작지만 강한 도시로 수도권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성재 시장과 16만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의왕시의 장밋빛 미래를 기대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